예,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의 선이라고 하면은 이동평균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신뢰할 만한 그 지지선, 저항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 라이브에서 많은 시간 동안 제 영상으로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그리고 명확한 이유,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있죠. 이 장대 양봉이 있을 때 이때의 이 중심선입니다. 이 중심선은 장대 양봉이 생긴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선으로 작용해야 되냐면은 어, 지지선입니다. 저항선이 아니에요. 오늘은 요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왜 그런지를 명확히 알아야지 확률 높게 이 지지선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이 장대 양봉이라고 하면 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리가 들어가 있는데 여 중심선 아래의 심리와 중심선 위의 심리가 다릅니다. 잘 보시면은 대부분 중심선 아래까지의 각도는 완만한 편이고요. 중심선 이후의 각도는 급한 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심선 아래는 사실상 되게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이 이렇게 딱 갑자기 올라가는 이 짧은 구간에 생깁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뭐 예를 들어 10% 상승이라 치면은 여기 이제 5%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5% 정도 되면은 이 5%의 구간에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5%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횡보가 길게 되다가 짧은 시간에 5%가 보통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어,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이제 가파르게 조금 각도를 세우면서 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정도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 장대 양봉의 그 하단에 대한 요 구간은 어, 세력 또는 주체 어떤 이 매수의 주체가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는 그게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막 신호가 나온 것이 어떤 뉴스가 나왔다든지 공시가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뭐 아니더라도 세력이 매수를 했다든지 공매도를 쇼커버링 했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이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 신호로 관찰이 됩니다. 많은 개인들과 많은 투자자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수급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 밑에 부분의 거래량과 위에 부분의 거래량이 비교해 보면은 여기 위에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중심이 지지된다는 뜻은요. 이 주체가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장대 양봉이 이렇게 생기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주가 내려갑니다. 장대 양봉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를 지지하냐 안 하냐의 의미는 여기서 처음에 갖고 있던 요 매수의 세력 주체가 아니면 여기 매수의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부분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지수를 봐야 됩니다. 지수가 약세장인 경우에는 여기가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왜냐면 자금력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하려고 물량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수가 약세장이면은 중심이 아니라 시가까지 내려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반드시 많다고 해가지고 확률은 높긴 하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거래량이 이 장대 항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중심에서 지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지지되는 것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는 그 시점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장대 양봉을 세우면요, 많은 사람들이 요 윗부분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봉을 놓고 세 개로 쪼갰을 때 요 상단 부분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빠지면은 손절을 해야겠죠. 손절을 할 수 없습니다. 손절을 하루 만에 3% 4%씩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많은 물량들이 산 구간이 여기인데 여기 사람들이 물량을 안 내놔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고점이 내가 산 거보다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막빠진 매수라고 하면은 여기서 매도를 치겠죠. 매도를 치면은 결국에는 이 중심선 아래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중심선 아래 이탈하면은 많은 부분의 손절 물량이, 그러니까 3% 이상의 손절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손절을 치게 되고, 그러면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중심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전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약세장인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생긴 이후에 대부분 중심선을 지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지지를 하려고 하는데, 약세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삼으실 때 반드시 중심선도 고려하되 여기가 마지노선이 아니라 여기 시가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SA 반도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대 양봉을 세운 다음에 되돌림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데, 대량 거래가 엄청나게 나온 경우에는 당연히 그 종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얘의 중심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이렇게 이 중심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배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적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종목이든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대량 거래가 나왔고 그 다음도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집니다.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줄고 있죠. 줄고 있는데 사실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얼마큼 줄고 있는지 그건 보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쨌건 얘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그어봅니다. 그었을 때 이 중심선은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 이때도 약세장이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이때 장대 양봉을 세운 거는 그때 HBM 관련해 가지고 수주가 들어왔다 이런 소식들로 내용이 나왔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우월하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선이 맞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신기할 정도로 볼 수 있다. 물론 여기 다음에 이 두 번째 마지노선을 그어놓으면은 더욱더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이제 분봉에서도 가능합니다. 분봉에서 유효한 분봉은 15분봉부터 가능합니다. 15분봉, 30분봉 이게 가능합니다. 60분봉까지요. 15분봉은 당일의 어떤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선을 다 그어놨죠. 보시면은 이렇게 양봉의 봉의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가격의 상승도 컸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생기겠죠. 이 장대 양봉이 생기면 이 중심선은 대부분 지키게 되는데, 그게 장이 좋았을 때 또는 이 종목이 오늘 잘 나간다 가정했을 때 이렇게 중심선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여기도 지켰고요. 여기도 지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켰습니다. 그죠? 지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사항은 보통 안 지키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미리 선취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중심선으로 하회했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내가 시계열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 짧은 시간은 1일이고요. 그리고 분봉으로 봤을 때 짧은 시간에 신뢰할 만한 최소 분봉은 15분봉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봉이 이렇게 세 개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여기 터졌어요. 이럴 때는 마지막에 이 장대 양봉 중심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요걸 이렇게 그으셔가지고
여기에 중심선을 그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 전체의 중심선이 여기인데 여기가 결국에는 이, 그 다음에 양봉, 장대 양봉의 중심선보다도 좀 내려온 근접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들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이 연속으로 3개가 나왔다. 그런 것들은 중심선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지금 보면 마지막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싹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중심을 그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 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와 여기에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그어주면은 거기에 유사한 시점에서 여기 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응용 표현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디테일한 여러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제가 상세히 조금 그런 사실은 이제 주식의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따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제가 영상에 많이 있고 멤버십 영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꼭 찾아보시고 내가 투자하는 방식의 승률을 한번 높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